1분짜리 유튜브 쇼츠 하나가 100년 전통의 시장을 박살냈습니다. 조회수 1200만, 댓글창은 분노로 불타올랐어요. 메뉴판엔 8,000원, 계산서엔 만원, 묻지도 않고 섞어놓고 2,000원을 더 뜯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똑같은 수법이 터졌고 그때마다 반성대회 열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약속했죠. 3년 뒤 판박이 사기가 또 터졌습니다. 지금 광장시장 골목은 정막 그 자체예요. 해외 커뮤니티엔 광장시장은 관광객 함정이다, 상인들이 포식자 같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K드라마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한국 이미지가 단돈 2,000원짜리 꽁수에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노점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도 없고 현금만 받고 영수증도 안 끊어줍니다. 어떻게 100년 역사의 시장이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그 뿌리 깊은 부패를 파헤쳐보겠습니다. 구독자 150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을 방문했어요. 영상은 한 분식 노점을 비추는데 메뉴판에 선명하게 8,000원이라고 적힌 큰 순대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받고 계산하려 하자 상인이 갑자기 만원을 요구했어요. 근데 왜 이건 만원이에요? 여기 8,000원 써있는데 고기랑 섞었잖아. 바로 이 한마디가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튜버는 애초에 섞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죠. 이 1분짜리 짧은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200만 회를 넘기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고작 1분짜리 영상 하나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거대한 시장을 이토록 뿌리째 흔들 수 있었을까요? 대중의 분노에 찬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1분 쇼츠 때문이 아니고 쌓이고 쌓인 거죠. 유튜버뿐 아니라 가본 사람들이 다시는 안 가겠다 생각했던 게 터져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이건 일회성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수년간 축적된 예고된 참사였는지 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얼마 전에도 광장시장은 이미 똑같은 논란의 중심에 섰었어요. 한 유명 여행 유튜버가 베트남 지인들과 함께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15,000원짜리 모듬전을 주문했죠. 하지만 잠시 후 나온 접시에는 맛살, 햄, 어묵꼬치 10개 남짓한 부실한 전이 전부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상인의 태도였습니다. 유튜버가 이게 15,000원이에요 라고 묻자 상인은 오히려 당당하게 추가 주문을 강요했어요. 우선 드세요? 먹고 시킬게요. 얼마 안 돼요. 2명이 와서 먹는 양이야. 아니 이거 15,000원 갖고 안 돼요. 결국 10조각 남짓한 전에 15,000원을 내야 했습니다. 함께 있던 베트남 지인은 15,000원이 베트남 돈으로 30만 동이라는 말을 듣고 오 진짜 너무 비싸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 사건 역시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난과 함께 해당 가게는 영업정지 12일 처분을 받았어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시간을 3년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2년에도 똑같은 꼼수 영업이 폭로됐어요. 한 유튜버가 6,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하자 사장이 모듬으로 섞어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손님은 당연히 한국 시장 특유의 인심, 즉 서비스인 줄 알고 네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계산할 때가 되자 상인은 10,000원짜리 모듬 순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2022년의 서비스인 척 섞어주기 수법은 2025년 묻지도 않고 섞고 가격 올리기 수법과 정확히 일치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패턴이자 영업 전략이었던 겁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되자 상인들은 반성 대회를 열고 가격 표시제와 정량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유튜버가 같은 가게를 다시 찾았을 때 떡볶이 1인분과 순대 1인분을 시키자 또다시 뜯어드릴게요 라며 모듬으로 섞어주려는 2년 전과 변함없는 꼼수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반성대회는 그냥 쇼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가지 가격 사기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번 논란의 영상에는 순대 사건 외에 위생과 불친절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김가루랑 고명이 덕지덕지 붙은 국수면을 삶을 때 섞더라고요. 남이 먹다 남긴 것처럼 보이는 면을 다음 손님 음식에 섞는다니 정말 충격적이죠. 여기에 더해 그날 방문한 5곳 중 4곳에서 극심한 불친절을 경험했고 특히 상인들이 외국인 손님들에게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밝혔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광장시장의 문제가 단순한 상거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 국가 망신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K-드라마, K-팝, K-무비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 K 콘텐츠들이 보여주는 세련되고 수준 높은 퀄리티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거대한 환상과 기대를 심어줬죠. 이번 영상의 유튜버님 역시 BTS나 K-팝, 데몬 헌터스 등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한국에 놀러 왔을 텐데 참 안타까웠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안고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들이 K푸드의 상징과도 같은 광장시장에서 마주한 현실이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그리고 비위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해외 최대 커뮤니티 레딧 같은 곳에는 광장시장을 향한 생생한 경고가 쏟아지고 있어요. 광장시장은 관광객 함정이다, 사기성이 짙다, 상인들이 포식자 같다는 후기들입니다. 심지어 한 외국인 관광객은 광장시장 대신 경동시장이나 망원시장에 가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요. K 콘텐츠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환상과 국가 이미지가 광장시장, K관광의 현실 앞에서 단돈 몇천 원에 산산조각 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그들은 이토록 대담하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불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짱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바가지 요금보다 더 깊은 곳에 이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 장사예요. 한 방송국 제작진이 한 가게에서 모듬전을 시키고 신용카드를 내밀자 상인은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리더기가 있긴 하지만 고장이 났다고 말하죠. 거기다 어떤 상점은 아예 카드 단말기를 멀쩡히 갖춰놓고도 현금만 받는다고 말하는 곳도 있었어요.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자 안 돼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어요. 광장시장 노점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상인들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드 결제 거부와 현금 영수증 미발급은 명백한 탈세 통로이며 동시에 바가지 요금을 씌워도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어떠한 거래 기록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예요. 증거가 없으니 항의도 못하는 구조인 거죠. 이 불투명한 그들만의 왕국은 시장 내부의 분열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장사하는 합법 상인들의 분노예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장시장에서 제대로 가게를 한다는 상인의 자녀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광장시장에 계십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경동시장에서 물건을 떼오고 밤 8시까지 장사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사업장 내고 당당히 장사하시는데 일부 노점상들 때문에 광장시장 이미지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노점상들은 카드 단말기도 없이 현금만 받습니다. 누군 세금 내고 누군 안 낸다. 그동안 외국인 노점상들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상인들만 이중고를 겪어요. 불법 노점상들과의 불공정한 가격 경쟁에 시달리고 그들이 저지른 바가지 논란으로 인한 매출 급감의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논란이 터진 직후 상인들의 반응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어요. 우선 광장시장 상인회는 8,000원 순대 가게에 대해 10일 영업 정지라는 자체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 방송국 제작진이 해당 상인을 찾아가자 그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싶었다고 곧 잘못을 시인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잘못할 때도 있지 않나 속상해도 어쩔 수 없다며 변명했죠. 하지만 앞서 봤듯이 이 가게는 유튜버의 폭로 이전에도 이미 인터넷상에서 바가지 후기가 있었던 거예요. 2022년에 꼼수 영업과도 판박이었죠.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문제는 일부 주변 상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칼끝을 내부 고발자인 유튜버에게 돌렸습니다. 고기를 올려줬으면 이건 고기를 올려줬으니까 10,000원입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이야. 그런데 그 유튜버가 되게 못됐다 여기 절로 나와요? 그건 아니잖아. 아무리 유튜버가 유명해도 심지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유명해지면 다 광장시장 망하라는 거 아니냐는 비난까지 쏟아냈어요. 광장시장 상인회 역시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그들은 유튜버의 영상 탓에 매출이 50%는 떨어졌다. 장사 제일 잘 되는 토요일인데 발 디딜 틈 없이 바글바글 해야 하는데 한산하다 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메신저 공격하기와 피해자 코스프레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본질적으로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에요. 상인들의 이 적반하장적인 반응은 사람들이 지적한 고질적인 문제라는 진단을 스스로 완벽하게 입증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해묵은 분노는 상인들을 넘어 이 모든 상황을 방치한 관할구청, 종로구청으로 향하고 있어요. 저 시장은 국제적 망신이다. 저런 걸 그냥 두는 종로구청도 한통속. 이렇게 전 국민이 분노하는데 지표 한 장 보전하겠다고 범법자들을 봐주고 있는 구청장이라니 한심하다. 왜 한통속이라는 격한 비판까지 나오는 걸까요? 여기에 이 문제의 핵심적인 법적 맹점이 있습니다. 광장시장의 먹거리 노점 대부분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즉, 지자체인 종로구청이 직접적인 위생 단속이나 행정 처분을 내릴 법적 권한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한 징계 주체는 광장시장 상인회뿐이었고, 이번 10일 영업정지 역시 상인회가 내린 셀프 징계에 불과했어요.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모순적인 구조, 이것이 종로구청이 방치했다, 한통속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대중이 이런 보여주기식 대처에 냉소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똑같은 실패를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인천 소래포구의 사례입니다. 2023년 소래포구는 다리 없는 꽃게, 저울치기 등 온갖 바가지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자 상인들이 광장에 모여 큰절 사과까지 하는 자정 결의 대회를 열었어요. 하지만 그 후는 어땠습니까? 대개 37만 8천 원이라는 살인적인 바가지는 여전했고, 가격을 묻는 손님에게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묻냐는 막말 논란이 또다시 터져나왔습니다. 12년 전, 6년 전에도 똑같은 논란과 사과가 반복됐죠. 홍수가 오니 일단 피하는 거 아니냐는 대중의 냉소는 이런 쓰라린 학습 효과의 결과예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종로구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노점 실명제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름표를 거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점 250여 곳을 도로법에 근거한 점용 허가 대상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구상이에요. 즉,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노점은 아예 허가를 취소해 퇴출시키겠다는 종로구청이 법적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77개 노점에 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다국어 QR 메뉴판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실명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간소화된 시스템, 그리고 지자체가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 제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래포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예요. 광장시장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100년의 역사 속에 한국 특유의 정과 인심을 상징하는 문화적 공간이었죠.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단기적인 탐욕과 기만, 그리고 이 불법과 탈세를 수십 년간 방치해온 행정의 무관심이 100년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지금의 위기는 1분짜리 쇼츠 때문이 아니라 그 쇼츠가 마침내 밝혀낸 내부의 고문, 상처예요. 노점 실명제, 카드 결제 의무화, 정량 표시제,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래포구의 사례가 증명했듯이 큰절 사과와 같은 보여주기식 대책은 더 큰 실망과 배신감만 안겨줄 뿐이에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성실하게 장사하는 대다수의 상인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K컬처의 명성을 믿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가적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필요한 것은 이벤트성 사과가 아닙니다. 불법을 뿌리 뽑겠다는 행정당국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시장 상인들 스스로의 뼈를 깎는 쇄신뿐이에요. 광장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의 렌터카 바가지, 부산 해운대의 횟집 호객 행위, 전국 유명 관광지의 성수기 폭리, 한국인들조차 국내 여행을 기피하고 해외로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같은 돈이면 동남아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바가지 쓰러 국내에 가겠습니까? 관광산업은 신뢰로 먹고 살아요.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광장시장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단순한 사과나 몇 가지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해요. 관광객은 손님이지 호구가 아닙니다. 100년 역사의 광장시장은 이대로 국제적 망신의 오명을 안고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이 치욕스러운 위기를 마지막 쇄신의 기회로 삼아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광장시장은 지금 그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